지난 8월 10일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시에서 극우파 시위대 백색 테러로 인해 반대 집회 참여자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극우파를 자극, 결집시켰던 계기는 다름 아닌 샬럿츠빌시 당국의 로버트 이리 장군 동상의 철거 결정이었습니다. 로버트 이리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을 지휘했던 인물로 지금도 미국 내 도처에서 존경받고 기념되는 동시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문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부정확하고 나이브한 설명이라고 보지만 일단 남북전쟁을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던 남부와 노예제를 불허했던 북부 사이의 충돌로 기술하고 그 결과를 흑인들의 해방이었다고 본다면 남부의 사령관 로버트 E. 리가 왜 오늘날까지 인종 문제에서 뜨거운 감자인지 알 수 있겠죠. 잠깐, 제가 방금 부정확하고 나이브한 설명이라고 말했던가요? 정작 노예제가 불법이었던 북부라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남부에서도 노예제 철폐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샬럿츠빌로 돌아가 봅시다. 샬럿츠빌이 위치한 버지니아는 로버트 이리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 남부의 수도였던 리치먼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극우파 시위대 다수는 구남부 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위대의 절대 다수가 인종주의자긴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종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그 분류 중 특정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신념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샬럿츠빌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얕은 설명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인종주의는 나쁘다고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절 어떤 역사적, 사회적 경로를 통해 그러한 사조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유의미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샬럿츠빌 사태를 피상적이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극우파에게 남부란 무엇인가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읽어야만 한 작가는 윌리엄 포크너입니다. 평론가들의 말을 빌자면 이른바 남부의 신화를 쓴 남부에서 태어나 남부에 묻힌 작가입니다. 오늘은 포크너의 작품 중 장황록이 옮기고 1980년 학원사에서 펴낸 압살롬을 읽겠습니다. 이건 농담도 아니고 건방진 얘기도 아니야. 난 할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싶어. 달리 더 멋지게 표현할 재간도 없지만 말이야. 캐나다에 사는 우리네들과는 인연이 없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네 주변에는 패배한 할아버지들이나 해방된 노예들. 아니, 내가 얘기를 뒤집어 놓은 건가? 해방된 쪽이 자네들이고 패배한 쪽이 검둥이들이었나? 식당 테이블에 타는 따위와 같은 끝내 잊지 않도록 일깨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자네들이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그 속에 묻혀서 살고 있던 것이 뭐였지? 50년 전에 일어났다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갖가지 사건에 대한 망명과도 같은 억누를 수 없는 노여움과 금지와 영광 따위로 가득한 일종의 진공 같은 무엇이 아닐까? 셔먼 장군에 대한 원한을 끝내버릴 줄 모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대로 이어지는 일종의 타고난 권리라고 할까? 그래서 자네들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나 매너사스에 있었던 피켓의 돌결에서 전사한 수많은 대령들의 후예일 수밖에 없다는 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머지않아서 진본드 같은 인간들이 서반구를 정복해버리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2-3천년만 지나면 자네를 쳐다보고 있는 나 역시 아프리카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자네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자넨 왜 남부를 증오하지? 난 남부를 증오하는 게 아니야. 퀸틴은 당장 되받아 대답했다. 나는 증오하지 않아. 그는 말했다. 난 증오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찬 공기 속에서 얼어붙은 뉴잉글랜드의 어둠 속에서 숨을 헉헉대며 생각했다. 아니야. 난 증오하지 않아. 난 증오하지 않는다고. 포크너는 일생 동안 개도 소설 연작을 이어갔는데요. 압살롬에 등장하는 포크너의 등장인물들은 다른 작품들에도 등장하며 남부의 신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화를 관통하는 가장 굵직한 테마는 남부의 몰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몰락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은 그것이 끝난 이후에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대로 이어지는 수십 년 넘게 남부 사람들의 의식을 짓누르고 있는 남북전쟁입니다. 19세기 이후 미국 북부가 빠르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대공장과 노동자 계급이 성장한 반면 북부와 대비되는 남부의 생산 양식은 노예제를 통한 대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이었습니다. 비록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결합되어 있긴 했으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덜 느꼈던 남부와 달리 북부에서는 대공장 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임금 노동자의 대군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북부로서는 구태여 구시대 산물인 노예제를 유지할 유인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 노예제 폐지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부의 산업자본, 금융자본이 요구한 대로 대대적으로 생산 양식을 개편하고 그 토대 위에 성립되어 있는 남부의 생활, 문화양식 전체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로 지주이자 노예주였던 남부의 상류층 백인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예컨대 압살롬의 주인공 퀸틴은 자신의 윗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북부의 문화를 혐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남북전쟁 이후 세대인 그는 결코 남부의 문화를 혐오할 수 없는 남부 출신 신사 혹은 귀족입니다. 제가 낭독한 대목에서 퀸틴과 대화를 주고받는 캐나다인 슈리브로서는 이러한 퀸틴의 남부 출신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포크너라는 작가는 위대하면서도 문제적인 어쩔 수 없는 남부의 작가입니다. 그는 남부 사회의 모순을 예리하게 간파하는 동시에 작품 곳곳에서 은연중에 숨겨진 남부 백인 특유의 전제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남북전쟁 이후 등장한 또 다른 남부의 신화 일반은 좋게 말해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드러냅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부 사람들은 양키, 남부 사람들은 딕시라고 불렀는데 그 신화의 내용은 양키들이 딕시 자신의 생활 자체를 해체하기 이전의 과거를 아름답게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화된 기억은 19세기 남부가 척결되어 마땅한 계급, 인종, 성별에 따른 억압의 공간이었던 점을 의도적으로 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신화의 일말의 진실이 반사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종래의 남부가 사라진 이후 미국이 더욱 급격히 밟아간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독점자본주의는 몰락한 기존의 남부 지배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해방된 흑인들에게도 결코 해방적인 체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샬럿츠빌 집회에 참여했던 KKK의 전 대표 데이비드 듀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과격한 좌파가 아니라 백인 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권한다 라며 해당 집회 의의를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기를 결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100번이고 말하건대 KKK류의 인종차별적인 담론은 마땅히 분쇄되어야 하는 반동적인 담론입니다. 하지만 이 담론이 분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탄생시키고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유지시키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좌파 또는 유색인종이라는 타자를 상정하게 만드는 백인들의 우리나라를 빼앗겼고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소유의식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는 트럼프를 대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러스트벨트라 함은 미국 북동부에서 중서부에 걸친 공장지대인데 러스트라는 이름이 밝히듯 지금은 많이 쇠락한 상황입니다. 재미있게는 지대는 전 대선에서는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스트벨트는 원래는 공성결혼을 합법한 흑인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리버럴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모포빅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된 것일까요? 글쎄요. 압살롬의 서두에서 주인공 퀸틴은 진심으로 흑인을 혐오했던 노예주 서트펜 대령을 회상하며 그를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령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여성, 흑인, 퀴어 같은 정체성 요인입니다. 그럼 무엇이냐고요? 오늘은 클린턴의 말을 이용하며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문제는 경제의 멍청함. 지금까지 안토니였습니다.